안녕하세요. 12시 싱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이 빙판길에서 운전을 할 때요, 자동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자동차 방향을 잡아보려고 그리고 또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핸들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해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럴 경우에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차가 그 방향을 잘 맞춰서 멈추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현재는 길을 잃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조정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몸을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헷갈리시다면 증시타파에서 그 방향성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보니까 한 1% 정도 밀리고요. 코스닥 지수 784 약간은 좀 이탈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수익을 좀 쌓아놓으셨던 분들은 오늘은 약간은 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0232-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석에서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루 한 분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훑어보는 시간 준비가 돼 있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올려주시는 또 다른 통로가 있어요. 이 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증권통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게시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활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하고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함께 요리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토마토 투자자문의 이 문정식 운용력 함께 하시고요. 또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또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이 오늘은 또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계셨던 종목들이 있다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또 오늘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 유독 게시판이 좀 조용했어요. 저도 증시타파 하면서 약간은 좀 쓸쓸하면서 마음 한켠이 좀 외로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떨까요? 게시판 보겠습니다. 푸른 언덕님 오셨네요. 지금 그리고 투카스님께서도 글을 올려주셨고 정월데이트님 그 밖에도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하수님께서도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늘 저희 주제를 잘 맞춰주시는 푸른 언덕님께서는 여름 휴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이템을 또 이렇게 한 가지씩 게시판에 올려주시네요. 오늘은 좀 시장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출렁거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해지잖아요. 특히나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 얘기해 볼 건데요. 어제 이 납부권의 대형주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뒤에 업고 특히나 자동차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조선주도 물론 개별 재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강세 나타냈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나 싶은 그런 의문도 들었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어제 단기 급등했던 이런 대형주들 오늘은 다시금 쉬어갑니다. 어제 1일 천하에 불과했다라는 다시금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소형주들이 강하냐? 오늘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코스닥.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창 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잘 갈 때 뭐 800이 내일 모레다 혹은 이제 1000선도 연내 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좀 바뀌어가고 있죠.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또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코스닥이 조만간 800을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연내 1000선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올려주실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현재 코스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777입니다. 777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0.5% 정도 약간의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종목 올려주신 것부터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서울반도체 올라와 있네요. 6361번님께서요. 이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17,90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현재 주가 흐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 종목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LED 관련주들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죠. 오늘도 3%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매수가보다는 조금은 밑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손실권이신데 과연 이 종목 조금 상승 흐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님이 진단해 주실 거예요. 서울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네, 서울반도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반도체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조금 반등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이 서울반도체는 원익권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그 주가 전망, 업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소외됐고 또 소외되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일부 이제 그 스마트폰 업체로 이제 백라이트 유닛을 본격적으로 납품이 된다, 납품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계열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에 의해서 주가가 살짝 반등에 나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저도 이제 서울반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LED 조명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 때문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LED 쪽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틈새 시장을 통해서 어떤 성장의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좋지는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17,000원, 17,500원 좀 넘어가서 최대로 19,000원 정도 더 많이 간다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그 정도 목표치를 잡고서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좀 맞을 거로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19,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선에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이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였습니다. 게시판에 백비둘기님께서 이 종목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아유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서울반도체가 유독 답답한 종목 가운데 하나죠. 지금 욕심을 약간은 좀 덜어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도 좀 답답하고요. 밖에 날씨도 비가 올 듯 흐리기는 한데 또 비는 안 오고 여러모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수를 조심해님께서도 시원하게 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도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또 답답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보니까 오늘도 한 종목 빼고는 진단 신청해주신 종목들이 대체로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기가레인도 오랜만에 올라와서 저희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9897번님께서요. 기가레인을 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 구간하고 크게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6월달부터 주가 흐름 보시죠.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옆으로만 움직여가지고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님, 기가레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가레인 그리고 앞서 이제 분석드렸던 서울반도체 두 종목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LED 쪽이라는 건데 일단 LED가 이제 분야가 좀 틀립니다. 기가레인은 LED 시각장비 쪽이고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 쪽인데요. 공교롭게 두 종목 모두 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옆으로 기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를 보고 주가가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트보다는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져야만 주가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종목 모두가 지금 실적 기대감은 서울반도체가 조금 있고요. 그러나 기가에는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 사모리터널과 관련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가는 것이게 되거든요. 결국에 기가레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6,300원 선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2분기 내지는 3분기까지도 실적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돈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하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5,640원 저점 찍고서 반등에 나선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 중간 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만간이라도 큰 폰 아니더라도 짧은 어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 차례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위하시되 어제 장중 고점이 6,700원 정도가 됐죠. 6,700원 한 7,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기가베일이라든가 서울반도체 같은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종목은 목표치를 짧게 잡고 반드시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갔을 때 2분기와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있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과감하게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좀 눈에 띄게 출렁거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어서요. 한 종목 짚어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LG전자입니다. 11시 구간대 시장에서 루머가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이 아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좀 어지러우실 정도로 출렁거림이 크거든요. LG전자 보겠습니다. 지금 캔들로 보더라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데요. 장중한 때 14%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48,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이 구글 쪽에서 이 LG전자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루머가 말 그대로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 이 LG전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65% 정도 폭등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물 같은 경우도 출렁거림 크게 나타났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현재는 상승폭 약간은 좀 반납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은 아니고요. 현재 한 5% 정도의 상승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니까요. 이 부분 그런 뉴스 있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 또 해드려야죠. 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요리사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시황에 대해서 오랜만에 저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운용위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코스닥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 좀 간략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시황부터 좀 멘트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황이라고 하면은 종합주가지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영역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우리 시장을 또 짓눌렀던 메르스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 거의 다 해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혹은 거래소 중소형주 지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랠리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당분간의 전략은 좀 뭐 수급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변화가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 종목별로 계속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전략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장이 그렇게 또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목들이 몇 개 폭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그 중대형주들이 거의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런 주식들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혹은 이격 부담이 좀 상당했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면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조금씩 털어내고 종목별 순환 매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입니다. 네, 특히나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영향보다는 각계전투하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지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물론은 이 코스닥이 막 1000포인트 뭐 그 이상까지 가면 좋긴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내 코스닥 밴드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200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고점이 840포인트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영역까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우와, 거래량 네. 수준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 시장에서는요 거래량이 늘질 않아요. 거래량이 늘어도 무슨 동전주 같은 종목들이 며칠 상간으로 거래가 붙을 때,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이나 소형주 차트를 또 보시면은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중소형주들로 주도주가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소형주가 이번 랠리를 끝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을 리딩하겠다라는 쪽으로 저도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신 느낌도 들고 지금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820, 그러니까 전 고점이 841포인트인데요. 네. 그냥 저는 800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제가 산정한 네.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약 한 820포인트 정도까지는 계속 열어두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다면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그 믿음이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정식 운용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소형주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20선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열어두자라는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또 이 부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게시판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포트를 부탁해 넘어가 봐야죠. 또 어떤 종목들로 고민하고 계실지, 또 맛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이 가지 않는 손을 들고 또 고민하고 계실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유레인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좀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매매하시기 편하세요? 예, 보통 그냥 그랬어요. 네. 보니까 좀 들고 계신 종목들 급등락이 없었던 그냥 좀 무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알려주세요. 예, YG엔터, 네. 그다음에 하나테크엔, 네. 위노션, 그다음에 삼성정밀화학이요. 네, 지금 네 종목 들고 계신데 매수가하고 비중도 쭉 알려주세요.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YG엔터 49,500원이요. 네. 비중은요? 20%요. 네. 그다음에 하나테크엔이 53,000원 25%. 네. 그다음에 이노션 68,000원에 10%요. 아, 네. 삼성정밀화학 66,000원에 15%.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예. 가운데서 오늘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기도 했었고, 지금 또, 오래 들고 계신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핫하다기보다는 새내기주죠. 이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공모가하고 같은데 혹시 이거 청약 들어가신 거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예. 청약을 하실 정도면 주식 투자도 오래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금도 꽤 크고 그러신가 봐요. 아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네. 지금 그럼 한 종목은 3년 됐어요. 아, 네. 종목은 좀 어떤 기준에서 고르세요? 지금 요즘에는 주로 이제 다 처분했는데 저는 요새는 그냥 공모 청약주 위주로 좀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예, 한창 토리머리 같은 거. 예, 네. 예. 오, 그래서 이번에 이노션도 상당한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하나테크인이요. 하나테크인. 최근에 사명 바뀌고 보내기 좋았는데 어떤 점에서 좀 고민이 되시는 거세요? 이게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단가 조금 내려놓은 건데 네. 지금 이제 53,000원 그게 거기까지 올 수 있나 해가지고 조금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하긴 2만 원대도 버텼는데 지금 거의 4만 원 근처인데 뭐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 더 욕심이 나기는 하죠, 사실.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부분 저희가 짚어드리고요. 삼성정밀화학도 들고 계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오래됐어요. 원금 회복 기다리시는 거세요? 손절은 싫으세요? 손들 이제 상황 봐가지고 이제 전문가님 뵙고 네. 한번 의향 한번 물어보고 이제 그거를 그냥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네,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반찬이 쫙 차려져 있고요. 현금도 좀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때 보이세요? 근데 제가 이 포트 진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여러 차례 하면서 한 분 빼놓고는 예, 다들 좀 되게 아쉬운 일단은 그러한 식단 포지션인 것 같고요. 예, 오늘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을 하면요. 네. 영양 관리가 아쉬운 개별 식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쉬운 건가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즉 스팟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플로우입니다. 왜 플로우냐고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을 경영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산업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동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맞게 기업들도 상황 자체가 계속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 가치 투자 형식이 아니라면 일단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하시거나 전략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TV나 혹은 이제 어느 분한테 들으셔가지고 사놓고 그냥 이거를 약간 피드백이라든가 점검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다 보면 올라가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사놓고 그냥 이게 추세가 무너지는데도 계속 들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매일매일 시황을 체크를 안 하더라도요. 주간 단위로는 일단은 추세가 깨졌는지 그리고 깨졌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깨졌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식단의 영양 관리라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실컷 맛있게 요리해서 밥상 차려놓고 이 반찬들이 식는지 뭐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점검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한 현재 10% 정도 수익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음식일까요? 아, 요거는 어디다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양장피. 양장피. 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쵸. 좋아하는데 또 뭐 엔터 무슨 이런 게 무슨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양장피가 어울릴 것 같네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양장피에 놔주셨는데 오늘 또 시세 흐름이 좋더라고요. 뭐 뉴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회사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누구나 아다시피 뭐 소속사죠, 소속사. 예, 소속사는 우리나라 이제 SM과 YG엔터 그리고 JYP가 대표적으로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뭐 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업체들이 우회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스닥시장에 지금 상당히 되어 있는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그룹이 빅뱅과 투애니원으로 일단은 좀 유명해졌죠. 예전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대표의 어떤 라인업 능력이라든가 어떤 신인들을 발굴해내는 능력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가치가 좀 있게끔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 양현석 대표가 약간 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분히 이러한 소속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이러한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이너들과 관련해서 한류라는 쪽이랑도 약간 좀 맥을 좀 같이 해서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기타 사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요. 일단 2분기 실적 예상 매출은 플러스 25% 정도 상승 전망 예상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4%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태들에 대한 종목별 접근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빅뱅이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하반기에 투애니원이라든가 또 아이콘이라는 신인 그룹 그리고 이제 이름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걸그룹들 또 신규 런칭 정도가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하반기에 또 싸이도 추가적으로 또 앨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서 뭐 이름이 문샷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러한 이제 한류의 영향을 가지고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글로벌 런칭을 기대한다라는 쪽이니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느냐, 내년도에 있느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화장품 사업 등 엔터 외의 수익 사업에 대한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YG 플러스,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서 중국의 커피 이 사업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이탈리아 쪽의 커피 브랜드 세가풀에도 이쪽으로 좀 지분 투자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에도 영향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단기적인 이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요, 어떠한 이슈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이유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간에 이제 소강 상태로 있었던 그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을 다시 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매기가 집중될 때는 이 회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위에 대한 전망이 좋을수록 또 사려는 세력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서당계 3년이라고 증권방송 또 이 전문가분들하고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차트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격 전략은 좀 어디까지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봉으로 보면은 좀 추세적으로 타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또 여전히 위에 탑이 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실적들이 좀 올라와 주고, 또 혹은 해외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살아나야 될 텐데요. 이전 고점이 한 13년 정도 부근에 한 6만 3천 원 부근에 되어 있거든요. 6만 5천 원을 한번 찍었다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추세를 잘 타게 되면 타겟은 제가 볼 때 6만 3천 원까지 전고점 트라이까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요, 단기적으로 또 올려놨다가 떨어지게 되면 또 박스권 하단까지 또 떨어질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손절가는 좀 짧게 한 10일, 5일선 정도 부근에서요, 한 5만 2천 원 정도, 고기를 일단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또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또 좋은 기업이니까요, 밑에 부분에서 또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노를 저어서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많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이에요. 한화테크윈입니다. 일단 좀 밥상을 차려볼까요? 하나테크인은 좀 굉장히 좀 오래됐고 기술력이 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반찬을 놓기 애매하네. 그래도 제일 좀 업력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짜장면. 뭔가 무난한 느낌이에요. 네네. 회사 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 기업의 일단은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세큐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CCTV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를 또 일부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뭐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엔진 부품, 에너지 장비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뭐 K9 자주포라든가 K10 탄약 운반 차량 등을 일단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요. 얘네가 이제 원래 얘네의 테크윈 이전의 이름이 삼성항공이었어요. 거의 2000년대 중반인가? 항공에서 이렇게 이름이 좀 점차적으로 그냥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게 2010년도 이후에 그냥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거기다가 작년에 삼성그룹에서 이제 분사가 된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그 어떤 그룹에 대한 밸류 가치가 떨어지면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만 9천 원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100% 난 주식이에요. 100% 난 주식인데, 네.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거의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더 오래되실 수도 있고. 단가 그죠? 낮추셨대요.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큰 이슈, 어떤 이제 그룹사가 바뀌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들,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해소가 될 거는 같아요. 물론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은 약간 부담이 되고 있지만요, 지금 트렌드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대가 아직은 벗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 레벨까지, 그 부분을 깨트린 레벨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죠? 오랫동안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바로 5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5만 3천 원이 매수 단가이신데요.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5만 원 정도까지 가시면 그 이상에서는 네.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종목 비중이 25%인데요. 저희 시청자분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는 방법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한 33,000원 정도까지 또 트렌드상으로 내려간다면 그 가격대면은 추가적으로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33,000원이요. 네. 만약에 비중은 그러면 늘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글쎄요, 한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그쵸.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을 한 게 올해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25%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차트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 달릴 때 조금씩 뭐 5%씩 덜어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근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50%까지 실은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PBR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싼 부분에 있습니다만 계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산 가치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금 펀더멘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리바운딩 정도로 4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이슈가 없어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네. 5만 원 수준까지는 갈 것 같은데 혹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등은 한 5만 원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얼마로 잡을까요? 예, 손절 라인도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요 중단기 트렌드를 깨트리면 또 제가 아까 불러드린 33,000원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 37,000원 정도 선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건드리면 또 비우셨다가 다 못 파시게 됐으면은 15% 파세요. 그러면 10%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한 30% 정도까지 채우는 전략.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혼자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은 약간 어떤 그 조언을 구하는 파트너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종목 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매매 그리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 약간은 좀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망설이시지 마시고 또 토마토 TV 이런 종목 진단 프로그램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주변에 주식 전문가분들의 의견 귀 기울여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이노션입니다. 새내기주라서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일까요? 만두 하겠습니다. 만두, 국만두 놔주셨어요. 어떤 회사예요? 네, 그 이노션이라는 이제 뭐 이게 얼마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지난주에 했나요? 그래서 4일 됐어요. 오늘 얼마 안 된 것 4월에 같은데 됐어요. 네. 네,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인하우스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업력은 11년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좀 빠르게 했습니다. 뭐 멕시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터키 시장 이러면서 이제 공장들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대한 광고 프로모션 같은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떤 글로벌한 광고를 필요로 해서 이 회사를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쪽에서는 우리 제일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제일기획 뭐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취급고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MS가 약 26% 정도로 제일기획에 이어서 우리나라 2위의 광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7개국 2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내기주였는데 사실은 지난해 말 그리고 한창 이 새내기주주 공모청약 붐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새내기주 신규 상장주 불패시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앞서 뭐 토니모리도 그랬고요. 이노션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지금 공모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인하우스 광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용을 했을 때도 기관 투자자였을 때도 제일기획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일기획 하나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제일기획에 광고를 주는 삼성그룹의 어떤 시황이라든가 전망치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노션을 판단할 때도요. 현대차 그룹의
뭐 영업이라든가 그 뭐 확장성이라든가 이러한 모멘텀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노션 하나 가지고만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좀 전망 자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어떤 현대차 그룹 쪽에서 무슨 뭐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다시금 현대차의 라인업, 신규차 라인업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광고가 많이 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조금 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수요 예측을 통해서 받을 때 확약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약이라는 게 얼마 기간 동안 안 팔겠다. 예,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정도를 하거든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또 그 확약되는 부분이 풀리게 되면 매물화 될 수 있고요. 또 한 3개월 이후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래서 조금 네. 공모주를 하셨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나오시는 게 매도 맞는 것 의견, 같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목표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9,500원을 떨어뜨리면 분명히 5만 원 보로 내려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종가상으로 59,500원 이하에서 끝날 경우에는 그냥 같이 매도를 해버리시고요. 네. 아니면 저는 그냥 지금 네. 하는 것도 뭐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네, 마지막 종목 삼성정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다 놔주실까요? 삼성정밀화학은 좋긴 한데 네. 글쎄요. 이거 여기 빠지네. 좋긴 한데 피자. 피자.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격 전략도 함께 주세요. 네, 삼성정밀화학은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 계열사의 종합 화학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템들을 보면 일반 화학이라든가 정밀화학 그리고 혹은 전자재료 쪽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라든가 가성소다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정밀화학 쪽에서는 ECH라고 해서 에피클로로히드린이라는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정밀화학 쪽에서 이익 부분이 좀 많이 났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시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에피클로로히드린이라는 이 제품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마진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라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다운스트림 업체들, 화학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이 와야 얘네들이 그때서 좋아져요. 제일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 근데 얘네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마진 쪽에서 좀 고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시황에 좀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얘도 뭐 가능하면 지금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자리가 계속 안 빠지고 있는 자리로 봤을 때는 올라갈 룸도 약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이 43,000원 정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6,500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보다도 손절가를 오히려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금 30%도 있고요. 매도 의견 나간 종목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 이 밥상은 어떻게 요리를 좀 해볼까요? 수정 레시피 주시죠. 네, 수정 전략 말씀을 드리면 일단 YG엔터 계속 보유, 한화탱크인 25% 계속 보유. 최근에 하반기 그 주택시장 관련해 갖고요 좀 상당히 좋은데 라이온 캠텍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조 대리석을 제공하는 인조 대리석 시장의 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업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 주가가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요 정도 주식을 좀 잘 보시고 한 15% 정도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나? 그래서 송원산업 이게 이제 글로벌 2위 업체예요.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요. 폴리우레탄을 만들 때 산화방지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시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10% 정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부터 나가니까요. 꼼꼼하게 메모해두세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수익권인 종목이죠. 보유 의견입니다. 63,000원 목표 주가, 익절가는 52,000원입니다. 한화테크윈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서 단가를 낮추시기보다는요. 이 종목 서서히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000원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새내기주죠. 이노션입니다. 새내기주기는 한데 전방산업 쪽, 이 자동차 쪽 업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분석에서 이 종목도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59,500원 지지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힘겹게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43,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36,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하고요. 한화테크윈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또 신규로 사볼 만한 종목으로 라이온 캠텍 그리고 송원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노션 얘기할 때 게시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 좀 수익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노션이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여줘서 더 이 이색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요. 녹십자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녹십자셀이 한 4% 정도 조정받고 있네요. 이 종목을요. 0870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66,400원이고요. 비중 30%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53,2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나서 아마 계속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줘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으로 가볼게요. 이재우 차장님, 녹십자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적인 추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7월 달은 종목별은 편차는 있습니다만, 동사처럼 계속 그 매물 압박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의 매도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단기적인 흐름 또한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력 품목이 이제 이문세랄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79,000원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 이문세랄시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조정 자체도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등락가득하는 박스권 기간 조정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역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이렇게 계속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6,000원대면은 가격대가 지금 손실이 좀 큰데 일단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을 좀 기다리는 자리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 말 8월 초순권역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역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좀 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역시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21평선 넘어서면서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은 손실폭도 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로 손절 대응하는 쪽보다는 조금 시간 투자를 가져가면서 올 가을 다시 이제 추세 전환 한번 기대를 하시고요. 추세 전환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 하반기 가을께쯤에 다시 한번 7만 원대 돌파 시도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를 좀 중기적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종목 8496번님께서 사셨고요. 보니까 매수가가 11,600원인 비중 20%입니다. 지금 약간 수익 보고 계신 종목인데 워낙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출렁거림이 커가지고 들고 가시기에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과연 얼마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이 종목 간략하게 볼게요.
네, 일단 뭐 단기간은 14,000원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4월 달처럼 연속 추세급 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마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얼마 전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죠. 뭐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 종목이고, 중국의 어떤 뭐 매출 증대라든가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은 역시 조정 줄 때 준다 하더라도 뭐 대세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조정의 기간 폭이 단기적으로 한 모두 달 동안 조정이 많이 조정은 좀 크게 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추세 전환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도 등락 거듭하면서 이 종목도 역시 뭐 가을 이후에 한번 재차 이제 반격 흐름을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언제든지 뭐 강세 반격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뭐 그 자리에 한번 14,000원대 정도를 보시면서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또 내려서 11,000원대 내려오면 다시 매입하는 이런 쪽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심심타파 내용,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내용, 또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약간 시원한 것 같기도 하면서 더운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에어컨은 켜두셨는데 아래 방바닥은 뜨끈뜨끈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엄마가 이 세탁기, 빨래를 돌리시고 나서 널어놨는데 요즘에 날씨도 좀 칙칙하고 또 습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다가 장마철 되니까 빨래가 잘 안 마른다고 하시면서 집안에 보일러는 또 켜두시고 날씨는 더우니까 에어컨은 또 켜두고 상당히 좀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들고 또 이질적인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한 장마철,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습기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좀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일러를 트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적용점, 상당히 좀 쉬운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찾아봤으니까 함께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초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향초를 켜면은 손쉽게 또 습기를 잡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디퓨저 대신에 이 좋은 향이 나는 향초들이 많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문지 있습니다. 신문지. 옷장에 옷 놔두면은 이거는 갓 빤 옷들도 아닌데 뭔가 좀 꿉꿉한 그런 느낌 드시죠? 이럴 때는 옷장에다가 신문지를 함께 넣어두시면은 또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송보송하게 옷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베이킹소다 있죠. 이 베이킹소다가 여러모로 상당히 좀 쓸모가 많더라고요. 베이킹소다를 이 세탁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 세탁기에도 가끔 특히나 드럼 세탁기 문 안 열어놓으면은 세탁기 안쪽에 곰팡이가 쓸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세탁기 통 안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고 빨래를 그냥 세대처럼 같이 돌리시면은 약간 옥시크림 같은 효과도 들고요. 또 이 세탁통 안에 곰팡이도 쓸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빨기도 상당히 좀 힘들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게다가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또 습하죠. 이 매트리스에다가 베이킹 소다 넣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솔솔솔솔 문지르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요, 진공 청소기로 쏙 빨아들이면은 매트리스 청소도 가능하답니다. 다음 것은요, 이쑤시개로도 습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잡냐고요? 바로 양념통입니다. 습하면 또 설탕도 막 딱딱해지고 소금도 결정체 생기고 하잖아요. 이럴 때 양념장 통 안에다가 이쑤시개 한두 개만 넣어주셔도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요, 물. 과연 물이 습기를 어떻게 잡아줄까요? 오히려 습하게 만들 것 같은데 말이죠. 가끔 비 오는 날에 보면은 벽지가 막 울어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집에는 물과 알코올의 비율을 4:1로 섞어서 분무기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러면 더 벽지가 울지 않을까요? 하실 텐데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커피숍 가면은 이 커피 가루들
그냥 놔두고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커피숍들 많잖아요. 그럴 때 한 봉지씩 가져오세요. 이 커피 찌꺼기는요, 상당히 탈취 효과도 있고요. 또 습기도 잡아주는 효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또 손쉽게 다들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의 습한 방을 또 습한 사무실을 조금 더 보송보송하게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집에 가서 초를 한번 켜보든지 하려고요. 지금까지 심심타파 여러분들의 이 장마 조금 더 보송하게 지내는 방법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지금 볼게요. 투카스님께서는 장마철에 선풍기 계속 틀어놓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선풍기 바람, 그쵸?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 올라와 있냐면요. 보겠습니다. 완리 올라와 있네요. 앞서서 아가방 컴퍼니도 이 중국 관련 종목이었는데 완리 3018번님께서 이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2,600원에 어이구 비중이 100%시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주 약간 손실이지만 비중이 이렇게 크다 보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완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유 차장님, 이 종목 약간 손실 보고 있는데요.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지수 최근에는 좀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이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주도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들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가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비록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 조정이지만은 다시 이제 반발을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고 나서 본격적으로 2차 상승 나오기 전까지는 완리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나쁜 업체는 아니고 실적 또한 1분기 때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회사 측에서는 2분기에도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분기보다도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도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 자체가 그다지 프리미엄을 쳐주는 그런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3,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기 바라겠어요. 비중 또한 이제 100%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3,000원 넘어서서 크게 간다 하더라도 비중 100%를 끌고 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라는 측면에서 3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만 이익 실현 해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100%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리 밑에요. 조금 전에 아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증권통통에서 코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12,300원의 비중 40%입니다. 지금 좀 수익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올라갈 때 사셨나 봐요. 지금 서서히 수익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도 궁금합니다. 이재우 차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동종목은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긴 하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크게 이제 끌고 가는 데는 무리 없는 종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 고점 13,600원인데 여기서 한번 매물사 과정이 좀 짧게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내 수급 또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지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비료주들의 이제 움직임 자체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동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수출 확대 쪽,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쪽으로 수출 확대 쪽으로 지속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 유지를 그대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폭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보이는 게 맞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방으로 21평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12,500원 깨고 내려간다면은 일정 정도 절반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놓고, 순절 대응하는 쪽, 전략도 필요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끌고 가는 데는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여기서 상방으로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급등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때도 역시 절반 정도는 이익 챙겨놓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쪽 전략. 그러니까 하방이 됐든 상방이 됐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 절반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이라든가 혹은 끊는 쪽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좀 상당히 크게 나오네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3천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2시간 남았습니다.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 오늘 같은 장 여러분들의 수익 꼭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익 사수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도 꼭 놀러 오세요.